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2월 22일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은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동지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팥죽인데 네. 김남원 아나운서는 팥칼국수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새알이 들어간 팥죽이 더 좋아요? 저는 새알 들어간 걸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조상들이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요. 이때의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에도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네.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90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치료 병상과 의료 지원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여성 친화 도시에 재지정됐습니다. 은평구는 5년간 양성평등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대문 상가 등에서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9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틀째 5,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고령층의 확진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주말 효과와 방역 패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고 감소세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994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며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은평과 양천의 하루 확진자도 각각 63명과 2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면서 방역 강화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소세 전환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매일 2,000명 이상, 2,500명 정도까지 발생하던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비중이 현재는 30% 이하로 20%대로 좀 낮춰진 상태이고 1,000명대 정도로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병상과 현장 의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위중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1,000명을 넘었고 서울 등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고 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할 것을. 또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서울 시민 중 47.2%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소아청소년 2차 백신 접종률이 30%대까지 올라가면서 속도가 나고 있지만 성인 접종률에 비하면 크게 낮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소아청소년 백신 패스를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발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연말까지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곽인경 학부모를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자녀분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상황인가요? 네, 저 이틀 전에 2차 접종했었어요. 네,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접종 전까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 백신을 믿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 백신을 맞춘 건 아니었고요. 아이가 일단 백신을 맞기를 원했고 저도 백신을 맞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춘 거긴 한데 제가 백신을 맞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백신을 맞고 힘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안전한 경우가 99%고
아는 경우가 1%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내 아이가 그 1%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 아이 이틀 전에 2차 맞고 어제는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나 더 큰 부작용을 겪게 될까 봐 자는 아이 옆에서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켜가면서 밤을 새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아이가 또 씻은 듯이 괜찮아져서 오늘 학교를 가서 제가 안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의무적 백신 접종이 논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청소년 방역 패스에서 가장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학원인데요. 근데 학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학교는 가서 급식을 먹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급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급식을 먹게 되는데 학원은 보통 뭐 길어야 한 3시간이고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받고 짧게 가서 오는 건데 학교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고 학원은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럼 학원을 보내지 않고 과외로 돌리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과외 선생님이 한 집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다니기 때문에 학원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일단 백신을 맞추고 싶지 않은 엄마 입장에서는 학원 말고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게 저는 '이게 맞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방침에 반발이 확산되자 방역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로서 정부와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니까 맞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백신이 정말 안전하고 이거를 맞았을 때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난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또 아이가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지금 생기는데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백신을 맞게 되더라도 저희 둘째도 아직 맞지 않은 둘째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맞게 되더라도 불안한 마음 없이 맞을 수 있게 요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은평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 친화 도시로 29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이 중 은평구를 포함한 16개 지역이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말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골프 의류 등을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대문, 남대문 일대 상가 등에서 유명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판매한 업자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조 골프 의류나 벨트, 모자 등 모두 8,700여 점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달합니다.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천구가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양천공원에서 빛으로 수놓아진 겨울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양천구는 공원 겨울철 테마 행사로 올해 처음 양천 빛의 나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빛축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원 외곽 둘레길에 3,000여 개의 전구가 달린 스트링 조명이, 공원 내부에는 대형 트리와 은하수 조명, LED 토끼 등이 설치됩니다. 양천구는 매년 겨울 파리공원과 안양천 등 주민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빛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낮추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곳에 대해 소음 측정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7월과 11월 시내 주택가 2곳에서 오토바이 순간 소음을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92.1dB과 88.1dB로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서 느끼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